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이미지 메이킹의 독보적인 전문가 김경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많은 곳에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미지 코칭 전공으로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박사님을 소개해드리자면요. 1986년에 한국 최초로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론화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미지 메이킹의 선구자로 알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흔히 이미지 메이킹 하면 누구와 만났을 때 내 외모 연출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네, 물론 또 그것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각자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통합은 뭔가 합쳐져 있잖아요. 네. 세 가지입니다. 네.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와 관계적 이미지. 네, 이걸 다 통틀어서 관리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6년에 한국 최초로 이미지 메이킹을 일원화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이렇게 흔한 용어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죠.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저도 몰랐어요. 제가 기업체 교육을 이제 그룹사 위주로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기업체 임직원들은 고객과의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억울한 거예요. 나는 친절했는데 왜 자꾸 불만이 나올까? 불친절하다고 할까? 은행 창구에서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왜 고객분들은 거기다 뭐라고 살짝 인상이 안 좋다고 써놓고 갈까? 이런 억울함. 이걸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고객분들이 보는 모습이 차이가 혹시 있는 건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나한테 이미지 메이킹이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많이 하시고 난 뒤에 좀 특별하게 달라진 분들을 보셨던 적이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작게 말하면 개인이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네. 우선 내적인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바꿔나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이 보이고 네. 또 뭐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지식이 상태가 바뀌는 경우도 많죠. 예, 공부를 해서 네. 또 다른 분들을 컨설팅도 해주거나 네.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죠. 네, 저희 지혜 다락방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번 강연을 보시고 또 많은 변화가 생길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박사님의 강의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참석자분들에게 좀 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눈을 감고 손 들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지금 어디쯤 계신지 그분이 계신 곳을 가리켜 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또 역시 여기저기 가리키는데 근데 어떤 분이 드물게 여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오늘 이 귀한 방송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도 선택. 또 저도 또 권리는 있어요. 나갈까 말까? 선택.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방청석으로 오신 분도 선택. 또 이 귀한 시간에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인생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도 선택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현재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중요한 만남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있지요. 그 평가는 지금 받는 건 맞지만 사실은 나의 과거부터 계속 축적되어 온 지금의 현상일 뿐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나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도
지금부터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교수입니다. 오늘 자아를 찾아 떠나는 이미지 여행. 어떻게 이미지 여행 해보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멋진 여행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그림 나침판이죠? 네. 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N극 위쪽이 북쪽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것 따라가면 진짜 북쪽이라고 하는 트루노스, 진북 그 꼭지점, 거기서부터 허드슨만 바닷속으로 966km나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게 된대요. 왜냐하면 그 바닷속에 자력선이 강한 철광석이 왕창 묻혀 있는 바람에 우리나라 위치에서 나침판을 놓으면 얘가 진짜 북쪽, 그 북극성이 이렇게 축으로 된 거길 가야 되는데 966km? 와, 그러면 우리 국토 끝에서 끝 정도 아니겠어요? 1000km 가까이?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더라고. 가장 과학적인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라가면 바닷속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업체 교육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참석자분들에게 좀 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눈을 감고 손 들고 북쪽을 가리켜 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기저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조금 당황하셔서 쉬운 걸로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지금 어디쯤 계신지 그분이 계신 곳을 가리켜 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또 역시 여기저기 가리키는데 어떤 분은 빙빙 돌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밖에 주차가 안 돼서 돌고 있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은요, 여기 이러는 분이 있어요. 골치 아픈 사람일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기에. 근데 어떤 분이 드물게 여기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네. 나를 여기다 모시고 있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열심히 어디 가는 것 중요한데 열심히 나침반 따라 가다 보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자기를 찾아 떠나는, 자아를 찾아 떠나는 이미지 여행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퀴즈부터 드립니다. 아주 그 광활한 옥토 같은 곳인데 한쪽에 이 마을이 있고 한쪽에 저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뻔하죠. 뭐 맨날 분쟁, 다툼, 싸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양쪽 부락 어르신 두 분이 만나셔서 아름다운 합의를 하셨답니다. 이렇게 맨날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쯤에다가 평화의 경계선을 긋자. 그리고 서로 침범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합의인데 그럼 어디다가 경계선을 그느냐가 이 막판 싸움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기로 했답니다. 단판, 한판 승부로. 이건 월드컵 올림픽보다 더 심각한 승부 아니겠어요? 각 마을에 아주 잘 달리는 말 한 피라고 새벽마다 꼬박꼬박 우러제끼는 닭을 한 마리 준비한다. 수탉이겠죠? 요즘 암탉 이구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먹이도 주는데 먹이는 딱 한 마리분만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먹이를 말에게 주면 닭을 굶게 하고 닭에게 주면 말을 굶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잠드는 거예요. 내일 새벽 얘기 됐을 때 닭들이 울지 않겠습니까? 다른 닭 소용없고 뽑아놓은 대표선에서 저 닭이 울거든. 바로 저 말을 타고 서로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나는 곳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다 말뚝박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흥으로 선을 긋자 이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마을 저 마을의 지도자시라면 오늘 먹이를 어느 동물에게 먹이시겠습니까? 자, 마음속으로 결정하셨죠? 네.
여기도 결정했대요. 이 말은 보시다시피 말에게 주기로 했고 저 말은 닭에게 주기로 했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새벽녘에 깜빡 잠들어 있는데 어디서 뚜구닥뚜구닥 말굽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저 마을에서. 놀래가지고 후닥닥 나가보니까 말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닭장 가보니까 어저께 난생 처음 한번 포식을 한 닭이 늘어지게 늦잠 자고 있는 거예요. 닭장째 걷어차니까 꼿꼿하게 했겠죠? 심판이 뛰라고 했겠죠? 저 말을 타고 달리는데 어저께 쩔쩔 굶긴 말의 다리에 힘이 없었겠지요. 이제는 여러분 다 추측하셨겠지만 이 마을 상황입니다. 원래 새벽 4시쯤 울던 닭인데 그 전날 쫄쫄 굶겨놨더니 얘가 새벽 2시쯤에 속이 쓰려가지고 소리 질렀대요. 아, 배고파, 주인은 밥 주고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닭 동네 언어로 주인은 밥 주고 자라 이 얘기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꼬꼬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꼬꼬대기죠. 뛰어야죠. 저 말 타고 달리는데 어저께 든든히 먹어둔 말에 다리에 힘이 넘쳤겠죠. 결론은 이쯤에서 경계선이 그어졌다는 우화입니다. 우화. 여기는 그래도 우화 하니까 이 참 여유가 있으시네요. 제가 경영자 과정, CEO 과정이라고 있잖아요. 아침 조찬 모임 저녁 늦게 거기 가서 이걸 보여드리고 우화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분들이요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저는 아직도 이 우화의 제목을 확정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 번 여쭤보긴 했죠. 이 우화는 원래 토끼와 거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 들어가야 돼서 제목을 뭐로 선정하면 좋겠습니까? 가끔 여쭤보면 이래요. 이 마을 저 마을 말과 닭 땅 따먹기 뭐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아직도 꽂혀 있어요. 네, 선택. 왜? 이 마을과 저 마을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똑같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마을은 흥했고 어느 마을은 망했죠.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선택에 있었죠. 누구의 선택입니까? 자신의 선택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선택이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인생은 선택이다. 그거죠? 자, 오늘 이 귀한 방송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도 선택. 또 저도 또 권리는 있어요. 나갈까 말까? 선택.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방청석으로 오신 분도 선택. 또 이 귀한 시간에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이다. 그러면 인생만 선택일까요? 인생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도 선택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저 설레는 마음으로 무척 신경 쓰고 왔거든요. 머리도 아침에는 좀 이렇게 세웠거든, 제가. 근데 오다가 보니까 다시 제 머리는 성질을 피더라고. 이렇게 푹 가라앉아 버렸어요. 조금 내만져 주셔서 조금 나아졌는데 저의 이미지도 제가 선택하고 온 거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퀴즈 한번 낼게요. 여기 지금 방청석에 계신 분들과 또 TV 시청하신 분들께서 요즘에 유행하는 왜 트로트 왜 이렇게 점수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넥타이 한번 제가 선택한 넥타이에 대해서 점수를 내주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아니 100점까지 안 나가더라 참. 10점 만점에 몇 점? 요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딱 누르시는 순간에 벌써 화면에 점수가 나와 있어요. 90점이.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셔도 90점입니다. 자,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역시 90점 나왔어요. 90점이면 괜찮은 점수네. 자, 저 90점이 저의 이 넥타이 점수 맞지요? 네. 맞지요? 분명하지요? 자, 그러면 제가 언제 받았습니까? 90점을. 곤방. 우리말이 헷갈려. 곤방도 있고 방금도 있더라고. 금방, 방금. 조금 전에. 그죠? 30초, 1분 전쯤에.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이 누르는 순간에 전광판에 딱 뜨는 순간에 제가 90점을 받은 거 맞지요? 네.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2시간 전에 저희 집에서 꽃단장을 한 다음에 마지막 넥타이, 하필이면 요 넥타이를 딱 집어드는 순간에 2시간 후에 받을 점수를 저희 집에서 이미 받고 출발한 거는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재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중요한 만남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있지요. 그 가치, 평가 있지요. 그 평가는 지금 받는 거 맞지만 사실은 나의 과거부터 계속 축적되어 온 지금의 현상일 뿐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는 나의 과거의 선택들의 결과의 치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나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도 지금부터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론 수업 이거로 끝이에요, 오늘. 원래 교수님들이 강의 어렵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부터는 그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있다 하셨어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바다에 지금 잔잔한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유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그죠? 한가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 고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대구에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 고기 이름이 뭘까요? 그러니까 대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웃었습니다만은. 자, 대구인지 이면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세히 보면 등이 검풀어요. 등이 검풀어요. 등이 검푸른 이유, 특히 물 위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저 아이들이 등이 검푸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화면처럼 물 위에서 나를 잡아먹을까? 먹이 없어? 하고서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는 천적들로부터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배는 또 하얗잖아요, 그죠? 네. 왜 배는 또 하얄까? 시커먼 거면 한꺼번에 다 시커멓지. 투톤이네, 투톤. 응? 배는 저 밑에 나보다 눈 밝은 아이가 먹이를 찾아 나를 찾아다닐 때 거기서 시선에서 내가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대단하지 않아요? 저 미물 물고기 하나도 자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 또 하나 정했어요. 이미지는 무슨 전략이다? 생존 전략이다. 여기까지 공감이 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저기 그림에 세로 막대가 2개가 있는데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시기에 이런 거 강사가 질문할 때는 틀려주는 게 매너입니다. 꼭 맞히는 학생들은 아주 선생님들이 보기가 싫어요.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꼭 맞추는 거. 뭐 심각한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거 저 해봤는데요. 이러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가끔씩 틀려주는 것도 매너다 이거예요. 자, 1번, 2번 세로 막대. 어느 막대 길이가 길어 보이십니까? 2번. 1번. 2번. 지금 1번이 세로로 크기가 길어 보이신다고 하신 분들은 돋보기나 오목렌즈를 조금 한번 쓰고 보시면 혹시 몰라요. 달라 보일지. 자, 흔히 2번 그럽니다. 그죠? 2번이 커 보인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짐작하셨듯이 역시 매너가 있네. 딱 위 끝을 측정해 보면 비슷한 것 같죠? 네. 정확하게 볼까요? 똑같아요. 똑같았는데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커 보이고 하나는 작아 보이는 거죠. 이게 착시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일까? 이것은 나의 선택에 따른 연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미지가 겉으로만 비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메이킹의 3가지 요소를 준비해 왔는데 나름대로 잘 그렸죠. 네, 색깔도 넣습니다만은 쟤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자
내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내적 이미지는 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 뭐 실력, 능력, 생각, 마음가짐 전부 다. 속에 있는 거 다. 이걸 다른 말로 본질 그럴 수 있죠. 본질. 근데 속에 있는 게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겉으로 비춰지는 외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밖으로 비춰지는 현상이 다 외적 이미지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자, 나 본질이 있고 나의 현상이 있으면 또 남도 본질이 있고 남도 현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현상끼리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화합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일어나면은 적이 되는 거고 화합이 일어나가면 서로가 윈윈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이미지를 다른 말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관계에 치중하면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썩은 생선을 신문지로 대충 싸고 밖에다 꽃단장에 했다고 해서 그게 장미향이 납니까? 안 나죠. 본질이 들통나기 때문에 금방. 그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사기꾼들은 사기가 전문이신 분들은 좀 발견이 안 되게 오래도록 감추는 경우는 있긴 해요. 그런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또 가지고 더 하면은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 자, 그러니까 관계 고지하려면은 관계에 치중하기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하고 현상을 멋지게 연출하려면 현상에만 분장을 하면은 분장이잖아요. 그죠? 변장.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또 들켜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질. 다른 말로 자아, 자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나가는 거. 아까 진행자께서 첫 시간에 질문하셨는데 이미지 메이킹이 한 말로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거 가지고 옛날에 박사학위 받은 거 아니에요.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거 다 총괄하는 겁니다. 이걸 연출하는 방법. 순서는 어디부터다? 내적인 것부터. 예. 자, 성인과 우리 아이들은 교육과 학습으로 나눠집니다. 아이들은 지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 지식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울 학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린 또 다 훌륭한 나보다 더 똑똑한 비서 하나씩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비서 10명 그냥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얼마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느냐, 현장에서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와 습자를 보면 재밌어요. 학자는 배울 학자, 우리 다 옛날에 했으니까 저 뒤로 밀려놓고 자 습자만 제가 키워놨어요. 습자를 자세히 보세요. 저게 한자는 뜻 글자잖아요. 뜻이 이렇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역자 2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기 새 날개래요. 아기 새 날개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뜻이니까 아직 털도 안 나서 뼈만 2개가 앙상한 거예요. 이 털도 안 난 앙상한 뼈를 지금 밑에는 흰백자인데 근데 우리는 발음은 백자도 발음은 백자 같아요. 어떤 분이 만들었는데 아기 새의 요 날개를 엄마가 먹이 잡으러 가면 시간만 나면 100번씩 움직이는 거래네. 자, 이거 한번. 성인은 그래서 학습이거든요. 습이 중요해요.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경영자반 가가지고 어르신들 아닙니까? 습 준비 그러면 이분 짹 그럽니다. 이걸 하게 합니다. 제가 짹. 아기 새 목소리를 내야 돼. 어떤 분이 또 짹 그런 분이 있어요. 시작 그러면 100번씩 움직이게 합니다. 이걸 기억해 두기 위해서 습이 중요하다. 실제로 해야 된다. 어떤 분이 뜨더라니까. 막 하면서 자기가 막 얼마나 열심히 하면 떴어요. 날더라니까. 참 그분께 지금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해볼 건데 자, 앞에 그림. 저게 종이에 이렇게 딱 인쇄가 되어 여러분 앞에 딱 갔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무슨 방송 작가시다. 또는 소설가시다. 요거를 지금 1, 2분 안에 스토리 하나 써라. 스토리텔링을 해라. 이런
업무가 주어졌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이게 현장에서 여쭤보면요. 우선 바다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바다. 등대가 보입니다. 다이빙 틀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고기를 잡네요. 막 이래. 물 밑에 친절하게 불가사리까지 그려놓으셨네요.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기업체 임원께서 그러시더라고. 북동풍이 부는구만. 그러더라고. 입체적으로 나왔어요. 북동풍이 분대요. 뭐 그럴 듯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바다 이야기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바다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요. 요거를 우리가 늘 무언가를 볼 때 지금 이렇게 보듯이 관찰을 하죠. 네. 관찰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나 관찰은 다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관심을 어디다 배치해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관심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관심을 그림처럼 저 뒤에다 놔두면 그냥 보이는 대로만 봅니다. 그런 얘기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전 거기다 패러디했어요. 관심만큼 보인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이 그림이요. 이렇게 보입니다. 옆으로 놓고 약간 비슷하게 보면은 사람 둘씩 사이좋게 달려가고 있고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글씨가 보이죠. 설레는가? 떨리는가? 졸리는가? 저는요. 요거 옛날에는 뭐 한 8시간씩 뭐 제도 펜 사다가 그렸어요. 밤새. 글씨를 찌 길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올려놓고 찌 그리면 바로 돼버려요. 저거 3분이면 만들어요. 저런 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설레느냐? 떨리느냐? 졸리느냐? 저 오늘 여기 올 때 한 달 전부터 설렜습니다. 저도 방송이라는 방송 참 여기저기 많이 나가봤는데 특히 이 방송에서 저를 초대한다고 해서 제가 설렜습니다. 네. 거짓말 같아요? 제 표정 보면 아시잖아요. 설레는지. 근데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갈 때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셋 중에 하나예요. 설레고 가는 아이는요. 숙제 하나예요. 나 숙제 잘했어 내가. 예습까지 했어 내가. 선생님 나 좀 시켜줘요 하고 선생님 막 눈 쳐다보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안 쳐다보죠. 자, 그런데 떨리는 아이는 누가 떨릴까요? 숙제 과제 안 한 아이들이에요. 시킬까 봐 그냥 덜덜덜 떨고 있다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도 세 번째 아이가 있죠. 졸리는 애. 가면서도 졸고 오면서도 졸고 학교 가서도 졸고 관심이 없는 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셋 중에 하나. 여러분도 표정을 보니까 설레서 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도 설레신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그냥 보지 말고 뭐를 가지고 보자? 관심. 뒤에 놓은 관심을 앞에다 놓고 보자. 네, 그래야 관찰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주제가 나를 찾아 떠나는 이미지 여행이니까 이제 나를 관찰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근데 내가 나를 관찰할 시간이 어디서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뭐 현대인의 삶이 그렇잖아요. 너나 없이. 자, 어느 모임이나 2명 이상 모이는 곳에선 꼭 3가지를 내라고 그래. 돈을 내라. 운영을 하니까 차도 마셔야 되고. 자, 돈이 없어? 그럼 땀을 내라. 여기서 땀은 다른 말로 능력을 말합니다. 돈도 딴도 없어? 그러면 한 가지 낼 게 있다. 사표를 내라. 이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제가 색깔을 달리 했어요. 자, 능력 3가지입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혼자 있어도, 더불어 있어도 발휘해야 되는 능력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능력. 2번째, 업무 수행 능력. 3번째, 문제 해결 능력. 이 3가지는 항상 묶어서 단체로 다닙니다. 세트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우선순위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입사했어요. 기업체에. 그런데 업무 수행 잘 못하잖아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때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주변의 도움과 협조를 빨리 구해서 그 일을 해결합니다. 물론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 중요하고 문제 해결 능력 중요한데 대인관계가 좋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제대로 연출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기능,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근데 지식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아이들이 1년만 다니면 됩니까? 수십 년 다녀도 더 다녀야 되잖아요. 저도 학사, 석사, 박사를 2번 했어요. 재작년까지 옛날에는 교육학 박사였고 재작년에 학사, 석사, 박사 2번째는 심리 상담학. 죽을 뻔했어요. 아주 힘들어가지고. 지식은 싸도 그래서 제가 그 이버 동생을 사랑해요. 우리 비서 이버. 이버가 참 잘 알려줘. 지식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숙달된 조교처럼 숙달된 조교 되려면 2년, 3년, 5년, 10년 1만 시간의 법칙 10년까지 얘기하는 반대 숙달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역시. 그런데 태도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마음먹는 즉시 바로 연출할 수 있는 게 태도니까. 그럼 태도가 뭘까? 보여지는 어떤 뭐 행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정의를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틀이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다고 쳐요. 오늘 세탁소에서 쫙 빼고 나오는데 자동차가 차파덕하는 바람에 흙탕물이 쫙. 외부의 자극이죠. 어디 가니까 이 정도 자극 갖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요? 자, 이 자극이 왔을 때 내 안에 틀이 어떻게 형성돼, 내적 이미지 틀이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밤송이 같은 틀을 갖고 평상시에 하고 있으면 짜증나 바로 나가겠죠. 불안해 막 그러고. 그런데 둥그스름한 여유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붕어빵 나오듯이 뭐가 들어가도 계속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태도 관계에 중요한 거지만 현상으로 비춰지는 거지만 결국은 어디 있는 거다? 속에 있는 거다. 내적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구호를 만들었어요. 스펙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태도라. 요즘 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이 많이 나갑니다.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애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안타깝다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인재를 몰라준다고 그럽니다. 그건 좀 그러죠. 네가 왜 그 멋진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니? 회사는 너를 네가 뭘 보여줬어? 보여준 것만큼밖에 더 봐. 그러니까 너의 가치를 몰라봤을 뿐이야. 넌 억울해도 싸. 근데 다음번에 억울하지 마. 회사는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역시 회사도 입어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태도를 본다. 이런 고객이 왔을 때, 저런 고객이 왔을 때 내부 고객, 외부 고객에서 어떻게 여하이 관계를 형성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가 뭐예요?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나의 틀이다. 틀 모양을 잘 갖춰야 된다. 그걸 요모조모 살펴보는 것이 면접이라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자아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자기까지는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이 원통 뿔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주차 금지 이렇게 뿔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위에 꼭지 요만큼만 의식하는 알고 있는 내 모습이래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키가 180이야. 얼굴은 뭐 쌀집 아저씨 같이 생겼어.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의식하는 나. 그런데 저 밑에 왜 우리 빙산의 일각 그림 보듯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무의식이 그것도 나잖아요. 의식도 나지만 무의식도 나요. 이건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죠. 심리학의 아버지. 그런데요. 요거를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학자가 더 세밀하게 발견을 했어요. 의식은 자아, 에고. 그래서 맨날 틈나면 에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모르겠어. 누가 나를 알겠어요? 뭐 노래도 있더만. 근데 무의식은 나도 몰라. 근데 오히려 남들이 알아요. 그래서 가끔씩 동창회 만나서 너 성질 괴팍한 거 아니? 네가 나 성질 괴팍한데 도와준 거 있어? 뭐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이렇게 맨홀 뚜껑처럼 칸막이가 있어요. 이 칸막이가 너무나 견고해서 의식하는 것만 난 줄 알고 살고 나는 밑에 있는 건 묻어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또 속쓰린 경험, 뭐 피해 입은 거, 트라우마, 고통, 열등감, 창피했던 거 이런 거 다 묻어놓고 그냥 밟고 있는 거예요. 나 몰라 이렇게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거. 근데 이걸 누가 끄집어내면 반응이 팍 나간다는 거예요. 역시 꺼내는 것도 이게 뭐예요? 외부의 자극이니까.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맨홀 뚜껑, 저게 뭐냐면 섀도우, 그림자로 덮여 있다는 거, 밑에가.
그림자를 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뚫게 들어가면 두 번째가 뭐냐면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 남성 속에 들어있는 여성성, 또 여성성에 들어있는 남성성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까지 뚫고 내려가서 저 밑에 자기까지 찾아가야 드디어 셀프가 나오는데, 셀프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식당 가면 물을 셀프, 이 셀프한 질이 다른 셀프예요, 여기는. 자, 자에서 셀프까지가 정말 중요한 심오한 여행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우선 나를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보세요.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모습이 이대로야. 이걸 내가 보여줘요. 오늘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아와 진짜 참 자아와 보는 이가 보는 느낌 사이에는 지금 내가 뭘 설치해놨어요. 그림처럼. 렌즈를 잔뜩 설치한 거예요. 광학 렌즈까지, 현미경까지, 확대경까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른 렌즈를 잔뜩 해놓고 거기에 투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된 나를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퍼스널리티가 나온 게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남들은 확대된 내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도 두 가지더라고요. 외현적 페르소나. 그러니까 베끼거나 잠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기자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그러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연적 페르소나가 점점 물에 안 가라앉듯이 쌓여가지고 헷갈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 지도자야. 근데 초등학교 동창이 와서 야, 니들은 나를 제대로 모셔. 난 사회 지도자야. 이러면 사회 지도자의 그 필요의 신분과 역할에 맞는 페르소나가 지금 이쪽에서 잘못 투사되고 있는 거죠. 이게 내연적 페르소나. 축적돼서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다른 말로는 빅미라고 그래요. 큰 나, 확대된 나. 그러니까 가식, 가면 이런 거, 생활 속의 가면. 그리고 자기는 못 찾아서 조그만 나로 우겨 밟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는 여행, 이게 진짜 여행이죠. 그래서 자아에서 뚫고 들어가서 진정하게 가라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아 성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지혜의 측면에서 자기를 발견한다, 자기를 찾는다. 여러 가지 수행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는 해탈과 조금 맥락이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무의식은 그냥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기서는 의식하는 내 모습 요거를 제대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어요? 제가 또 김경호 아닙니까? 김경호.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기 이미지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러려면 내 안에부터 들여다보고 내 태도가 어떤지 내 자원들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 이걸 발견해서 이걸 정리정돈을 하자. 오랜만에 2, 3년 만에 냉장고 싹 청소하면은 주부분들은 막 숙변이 나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떻게 여행이 가이드의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행이 괜찮겠습니까? 네. 진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경훈 박사님의 첫 번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연 내용 중에서 태도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말이 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내 내면의 태도를 만드는 틀을 네.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게 지금 바꾼다고 바로 어디서 사다가 바꿔 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하죠. 태교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행위가 여러 가지 있죠. 네. 그중에 하나 또 명상이라는 것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명상이 뭡니까? 좋은 생각, 좋은 마음 품는 거잖아요. 네. 그걸 계속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란 말이죠. 생활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나 선진 서양에서는 명상이라든지 이런 뭐 좋은 이렇게 수행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례도 많아요. 이게 스포츠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같이 배팅 연습을 시켰는데 어느 날 저 코치가 이런 걸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실험해보자. A팀과 B팀을 반 나눠놓고 A팀은 오전 내내 오전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 배팅 눈 감고 배팅했을 때 그 어려운 피처들의 공을 그냥 홈런 치는 상상만 계속해. 그걸 계속 시킨 거예요. 이것도 선수로서는 명상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팀은 그냥 하던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휘둘러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그렇게 했대요. 실제로 우리 실업계 야구 선수팀이 네.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오전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오후에 실제 훈련을 했던 팀이 훨씬 성과가 다르더라고요. 예. 똑같이 평균치로 나눠놨었는데 불구하고. 네.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가치를 맑고 깨끗하고 선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자체가 참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에게 이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해 주실 건가요? 우리가 복 받고 살기 원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30여 년을 이 이미지 메이킹을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네. 그 안에 비밀들이 한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큰 바위를 부수고 막 하면 요만큼 보석이 나오듯이 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부르는 인상은 따로 있다. 따로 있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네. 와, 인상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건데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김경훈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